언어 모형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전의 문장을 바탕으로 다음에 나올 토큰을 예측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토큰이란 처리의 단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언어 모형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주 나오는 글자들을 묶어서 준단어라는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는 문장이 주어져 있고요. 이 다음에 나올 토큰을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언어 모델에 따라서 예측될 수 있는 토큰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 GPT-2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면 B라는 토큰이 나올 확률이 9.7%로 예상이 되고요. 더라는 토큰이 나올 확률이 5.6%, not이 3.6%, on이 2.5%, also가 2.4%, 그리고 기타 등등이 이제 각각의 확률을 가지고 예측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디코딩, 즉 언어 모형을 이용해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디코딩 방법에는 결정론적 디코딩과 확률적 디코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론적 디코딩은 보통 가장 확률이 높은 텍스트를 이제 생성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확률적 디코딩은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에 난수를 하나 추출한 다음에 만약에 그 난수가 0.99였다, 0.099였다, 0.099였다. 그러면 AI is the 이렇게 문장을 생성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디코딩의 두 가지 방법 중에 먼저 결정론적 디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론적 디코딩은 주어진 텍스트가 같으면 항상 이어지는 텍스트를 똑같이 생성하는 그런 디코딩 방법이고요. 결과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론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디코딩에서는 기본적으로 확률이 높은 그런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텍스트를 결정론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딩 방법은 주로 번역이라든가 요약, 이런 일종의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텍스트라도 번역이 달라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같은 텍스트가 들어가면 같은 번역이 나오도록 결정론적 디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결정론적 디코딩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시 방법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 중에는 완전 탐색, 탐욕 탐색, 빔 탐색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다른지 뒤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탐색은 모든 가능한 토큰들을 다 조합을 해서 문장을 생성한 후에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짧은 문장인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텍스트를 고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긴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또 토큰의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조합이 무수히 많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이제 GPT-2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한 언어 모델이지만 토큰의 수가 약 5만 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는 5만 곱하기 5만 해 가지고 25억 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큰 수가 3 개, 4 개, 5개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이 조합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조합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탐색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탐욕 탐색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탐욕법, 그리디 메소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짐을 싸는데 가장 짐을 많이 싸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큰 짐부터 싸는 그런 방법도 탐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코딩에서는 탐욕 탐색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도 탐욕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텍스트 전체의 확률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다음에 나올 토큰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하고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지만 전반적으로 확률이 높은
그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탐욕적인,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확률이 낮아지거나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AI is 이런 문장의 경우에 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가 나올 가능성보다 더 높습니다. 어는 9.7%, 더는 5.6%이기 때문에 요 순간으로 보면 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큰데,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까지 생각을 하면 컴퍼니가 이제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컴퍼니가 다음에 나올 확률이 1.4%에 불과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곱하면은 굉장히 작은 확률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더 다음에는 이제 only 이런 단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두 가지를 곱하면은 오히려 컴퍼니보다 더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를 붙이는 것이 낫지만 이제 문장을 쭉 전개를 해 놓고 보면 다음에 컴퍼니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더 다음에 only가 나와서 the only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전개되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탐욕 탐색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탐욕 탐색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률이 높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빔 탐색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한 번에 이제 어떤 한 단어씩 결정하지 않고 일단 후보 텍스트를 빔의 크기만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텍스트가 AI is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에 나올 토큰들이 더, not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빔 크기가 2이므로 상위 두 개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하고 더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후보 텍스트는 AI is 어랑 AI is 더 두 가지가 되는데요. 요 두 가지를 이제 각각 또 다음에 나올 토큰을 찾아봅니다. 그럼 AI is 다음에는 컴퍼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글로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다음에는 only가 나올 수도 있고 first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네 가지,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늘어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또 가장 확률이 높은 상위 두 개만 다시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only랑 AI is the first가 후보로 또 선택이 되게 되고요. 그럼 only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있고 first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토큰들, 단어들 중에서도 또 이제 조합을 했을 때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만 후보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빔 탐색은 빔 크기를 조절을 해서 속도와 품질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빔 크기를 1로 하면 앞에서 봤던 탐욕 탐색이랑 똑같게 되고요. 빔 크기를 무한대로 하면 완전 탐색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빔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빔 크기를 줄이면 속도가 빨라지지만 품질이 좀 떨어질 거고요. 빔 크기를 늘리면 품질은 올라가지만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빔 크기에 따라서 품질이 뭐 이렇게 쭉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완만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이제 빔 크기를 결정을 하면 빠른 속도로 높은 품질의 텍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결정론적 디코딩과 이제 또 다른 방법인 확률적 디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적 디코딩은 이제 이름 그대로 확률적으로 텍스트, 문장을 생성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생성을 할 때마다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렇게나 다르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확률이 높은 텍스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게 유지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지만은 확률이 낮은 텍스트도 가능성이 낮지만 만들어질 수 있기는 있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적 디코딩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어느 정도 말은 되면서 어느 정도 나올 확률 생길 그런 텍스트가 있을 법한 확률은 있지만 좀 다양한 답변이 중요한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객 상담을 하는 챗봇이다. 그러면은 이제 결정론적 디코딩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죠. 왜냐하면 같은 질문에는 같은 답변을 해야 뭐 일관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 상담을 할 때는 결정론적 디코딩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재미로 대화를 하는 챗봇이다. 그러면은 매번 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다르게 답변하는 쪽이 더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확률적 디코딩을 사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적 디코딩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우리가 0에서 이제 100% 사이의 범위를 각 토큰의 확률만큼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0부터 100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가 나올 확률이 9.7%니까 0에서 9.7%까지는 어의 영역이 되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5.6%까지는 더의 영역이 되고, 또 거기서 또 3.6%는 낫의 영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분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럼 0에서 100% 사이에서 난수를 하나 따라라라라락 하고 고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3%가 나왔다. 16.3%는 낫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사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낫을 골라서 붙여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가 선택될 확률이 9.7%, 더가 선택될 확률이 5.6%. 그래서 자기 확률만큼 선택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생성을 하면 언어 모형이 학습한 확률을 따라서 텍스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텍스트가 존재할 확률이 10%다. 그러면은 이제 10%의 확률로 그 텍스트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어 모형이 이 계산한 확률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토큰들이 실제보다 좀 더 확률이 높거나 낮게 이제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토큰이라도 언어 모델에서 이제 계산하기로는 조금 약간의 이제 확률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제 나올 리가 없는 그런 토큰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수록 확률이 낮은 토큰이 선택될 가능성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로또를 사는 경우에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로또를 우리가 영원히 뭐 계속 사게 되면은 언젠가는 한 번은 당첨이 되겠죠. 그러면은 확률이 낮은, 아주 낮은 토큰도 텍스트가 길어지다 보면은 한 번쯤은 선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확률이 낮은 토큰이 텍스트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은 텍스트가 이제 중간에 좀 이상해지고, 여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토큰들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텍스트가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무작위 추출을 할 수는 없고, 확률이 낮은 어떤 그런 텍스트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배제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탑 K, 탑 P, 온도 조절,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탑 K를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상위 K개의 토큰 내에서만 무작위로 추출을 하겠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예에서 우리가 K를 4로 해 놓으면 상위 4개의 토큰 내에서만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확률도 이 상위 4개만 가지고 합쳐서 100%가 되도록 다시 계산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모든 토큰을 다 포함을 할 경우에는 이제 9.7%에 불과했는데요. K를 4로 하면은 이 중에 4개만 가지고 확률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확률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 확률들의 이제 비율 9.7 대 5.6 대 3.6 대 2.5가 그대로 요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로짓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는 3이면 상위 3개의 것만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하겠죠. 또 K는 2 하면 상위 2개만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게 되고요. K는 1 이렇게 되면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탐욕 탐색이랑 똑같게 되겠죠. 즉 무조건 확률이 제일 높은 토큰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를 적절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K를 너무 크게 주면은 하위권에 있는 토큰들도 선택이 되니까 확률이 이제 낮은 토큰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K가 작으면 확률이 높은 토큰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탑 P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개수로 자르는 게 아니라 탑 K처럼 개수로 자르는 게 아니라 확률의 합계를 기준으로 이제 나누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는 이제 9.7%인데요. 여기 이제 더는 5.6%니까 두 개를 더하면
약 15.3%가 되겠죠. 그래서 합계가 15.3% 까지라고 하면 이제 더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낫은 3.6%니까 15.3 에다가 3.6을 더하면 18.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 뭐 19%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낫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합계 확률이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이제 자르면 타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 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 언까지가 돼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자기들 내에서 확률을 다시 배분하게 되고요. 뭐 18%, 16%, 10% 이렇게 잘라 나가면 고 선까지 포함되는 그 토큰들만 확률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탑K나 탑P처럼 이제 몇 개에서 이제 끊는 방법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방법도 있는데요. 온도 조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확률들은 언어 모형에서 로짓이라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해 놓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에 이제 통과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확률을 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의 이제 로짓 값은 -98.9, 더의 로짓 값은 -99.5, 낫의 로짓 값은 -99.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로짓이 그래도 클수록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로짓을 확률로 계산할 때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2 상수 2의 로짓만큼 거듭 제곱을 해준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프트맥스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로짓을 온도 t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로 나누는 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확률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t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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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t가 무한대로 크다.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로짓이 사실상 0인 것과 똑같게 되겠죠. 즉 온도가 매우 커지면 이 로짓이 어떻더라도 확률이 모두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온도를 이용을 해서 로짓의 차이를 다양한 로짓을 확률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온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소프트맥스 함수가 연력학, 물리학에서 열을 다루는 분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온도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그냥 유래상 이제 온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K는 2일 때 만약에 온도가 1이다. 그러면은 앞에서 봤듯이 어가 확률이 63.4%고 더가 확률이 36.6%가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제 온도를 낮추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0.5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2배를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앞에서 -98.9의 2배, -99.5의 2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 공식에 넣고 계산을 해 보면 확률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그래서 A가 75.1%, 더가 24.9%로 원래는 대략 6대 4 정도였던 게 거의 한 3대 1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계속 낮춰서 만약에 온도가 이제 0이 되면 결정론적 디코딩의 탐욕 탐색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온도를 낮추면 확률이 높은 토큰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반대로 온도를 높이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확률의 차이가 이제 좁아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텍스트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온도를 2로 높이면 어가 선택될 확률은 56, 더가 선택될 확률은 43으로 원래는 6대 4였던 것이 이제 좀 더 거의 5대 5에 가깝게 비슷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디코딩 기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디코딩 기법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기반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파란색이 인간의 말이고요. 요 주황색이 딥러닝 기반으로 디코딩을 해서 생성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를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말은 확률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성이 되는데요.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디코딩을 한 경우에는 일정하게 확률이 대체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확률이 높은 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생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항상 높은 것이 아니라 의외의 말, 새로운 말들을 하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말들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디코딩 기법은 기본적으로 확률이 높은 토큰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적 디코딩인 경우에도 어쨌든 확률이 높은 토큰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어진 텍스트에서 이어질 내용을 생성을 할 때 확률이 가장 높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앞에 주어진 거하고 뭔가 같은 내용이면 확률이 높겠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또 전혀 다른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 각각은 확률이 낮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논리로 인해서 앞에 주어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결국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이 생성 과정에 개입하기 힘들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앞에서 뒤로 만들고 사용자는 그 맨 앞에 주는 텍스트 즉 프롬프트만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당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런 공놀이를 해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공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공이 있을 때 공을 처음에 힘을 주고 손을 놓으면 이제 공이 굴러가는데 우리가 이제 공이 굉장히 멀리 가서 우리가 원하는 데 가느냐 하면 이제 굴러굴러 가다가 이상한 데로 갈 때가 있는 거죠. 텍스트 생성 디코딩 기법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프롬프트를 주면은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준 거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가겠지만 이제 뒤로 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국 텍스트가 완성이 될 거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예상하거나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생성할 때 그 텍스트가 어떤 거쳐갈 중간 과정이라든지 결말을 이제 지정할 수 없고 원하는 중간 과정이나 결말에 도달을 하도록 잘 프롬프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도 어떤 확정적인 기법이라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디코딩 기법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